저당권 보겠습니다. 우선 402페이지 보시면 402페이지 보시면 그 부종성 그 다음에 수반성. 자, 수반성 요거 그전에 한번 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A 소유 부동산입니다. B는 저당권자고, 그래서 이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이 있고, 이랬을 때 자, B가 자신의 이 권리를 타인에게 팔고 싶다. 팔고 싶으면 이 한꺼번에다 묶어서 팔겠죠, 그죠? 뭐 따로 떼어서 팔면은, 만약에 따로 떼어서 팔아볼까요? B가 채권은 자신이 가지고 있고 저당권 요것만 따로 떼어서 C한테 팔았다. 자, 어떻습니까? 저당권만 양도한다. 분리해서 말입니다. 요거와 분리해서 요것만 판대요. 저당권은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만 존재하니까 채권 없이는 저당권만은 이거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아무도 안 사요. 그죠? 자, 이 사람이 사겠다 해서 저당권만 그 자에게 이전 등기했다. 이랬을 때 실익이 있는가 없는가? 무죄입니다. 안 돼요. 저당권만의 양도는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저당권은 다시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만 존재해요. 다른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채권을 담보할 목적, 그게 유일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채권과 분리시켜서 저당권만 따로 양도하는 것은 이건 안 돼요.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채권을 팝니다. 이거는 묶어서 파는 게 채값을 받아요. 그죠? 채권만 파는 것보다 저당권 묶어서 파는 게 채값을 받습니다. 그래서 채권을 양도하면 저당권도 따라가는 성질이 있다. 이걸 뭐라 그런다? 수반성이라 그래요. 수반성. 그런데 수반성은 말이죠, 절대적인 성질은 아닙니다. 채권이 C에게 양도되었다고 해서 그 사실로 곧 저당권도 C에게 이전되었는가? 아니고, 저당권은 그 이전에 부기등기를 해줘야 됩니다. 맞죠? 채권 양도 요건만 갖췄다고 해서 저당권이 곧 C에게 넘어가진 않아요. 뭐가 필요하다? 저당권 이전에 부기등기 해야 돼요. 또 이 저당권의 이전을 사전에 배제하는 특이. 뭐라고요? 이러면 안 되지.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저당권 요거 말이 동기네. 자, 저당권 요거 타인에게 이전 안 하기로 둘이 약속했다. 저당권 이전을 배제하는 그런 약정 가능합니다. 자, 저당권의 이 수반성을 배제시키는 이런 특약 가능해요. 그러면 이제 채권만 양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채권 양수인은 무담보 채권을 취득해요. 맞죠? 무담보 채권을 취득하고. 자, 이제 이 저당권에서 요것만 빠져나갔습니다. 채권만 빠져나갔어요. 채권 빠져나가버린 저당권은 의미 있다 없다? 법적으로 전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멸해버립니다. 자, 저당권은 저거는 소멸해버린다. 자, 이게 수반성입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 이 저당권의 수반성은 채권이 움직이면 같이 따라 움직이든지 따라 안 움직이면 소멸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게 저당권의 수반성 얘기예요. 자, 그래서 세 번째 줄, 피담보 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었다고 해서 저당권이 당연히 그 채권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고 저당권 이전에 부기등기 해야 됩니다. 또한 바로 밑에 줄 중간에 당사자 특약으로 저당권의 이전을 배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바로 밑에 줄 중간에 양수인은 무담보 채권을 취득합니다. 그 다음에 옆에 페이지 중간에 동그라미 3번 첫 줄 중간에 저당권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시고 뒷페이지. 자, 예컨대 A라는 사람이 B에 대한 채권자인데
그런데 C가 말이죠. B를 위해서 자기 부동산의 채권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줬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데 아버지가 자기 땅을 은행에 담보 잡힌 거예요. 이럴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즉 채무자와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자는 반드시 같은 사람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죠? 같은 사람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죠? 그런데 A 은행에서 B에게 대출해 준 거예요. 이 채권을 담보하는 저당권은 C은행에서 설정받았다. 이런 것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이거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원칙적으로 무효. 자, 다시 한 번 더. 저당권은 채권 요구 담보할 목적으로만 존재하니까 채권자라야 저당권자 될 수 있는 겁니다. 채권자 아닌 자가 저당권 설정받으면 효력있다 없다? 원칙으로 무효입니다. 원칙으로 무효인데 자, 만약에 이러면 어떨까요? 무효지만 나중에라도 이 저당권 등기를 A에게 그 이전의 부기 등기를 해준다면 그러면 어떨까요? 효력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전에 부기 등기 해주면 이자가 이제 저당권 등기 명의자잖아요. 그러면 채권자와 저당권 등기 명의자가 같은 사람 맞죠? 그러면 된 거죠. 이러면 유효입니다. 그죠? 이러면 유효예요. 유효인데 소급하겠습니까? 그때부터겠습니까? 그때부터입니다. 저당권에 이전에 부기 등기했을 때 그때부터 유효입니다. 그때부터 유효예요. 그죠? 그때부터 유효니까 이 말 할까 말까? 만약에 말이죠. 이전에 부기 등기하기 전에 이전의 부기 등기하기 전에 이미 이 부동산에 제3자 D가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가등기를 이미 해놓았다면 이미 해놓았습니다. 이미 해놓았는데 저당권 이전에 부기 등기를 이렇게 했다면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무효니까 이거하고 이거 말이면 이거 보지 마세요. 이거 무효니까 이거하고 이거 비교하면은 어느 게 선순위입니까? 이게 선순위입니다. 이거는 무효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등기부상에는 이게 먼저 설정되었잖아요. 등기부상으로 보면 이게 선순위로 나오죠. 그죠? 그러면 이전에 부기 등기하면 순위가 바뀝니까? 이 순위가 그대로 유지됩니까? 유지되잖아요. 절지에 이 저당권이 이거보다 앞서 버립니다. 어때요? 그러면 안 되겠죠? 다시 할까요? 자, 이 저당권을 C 명의로 설정받았을 때 채권자 아닌 자가 저당권 설정받으면 무효인데 나중에라도 이 저당권 등기를 A에게 넘겨주면 이제 채권자와 저당권자가 같은 사람 되었으니까 효력 생겨요. 근데 이전에 부기 등기하기 전에 이 부동산에 이미 가등기 들어왔다, 또는 저당권 먼저 들어왔다, 또는 가압류 들어왔다, 뭐가 있어요. 이렇게 돌아버렸습니다. 그럼 이건 무효니까 이게 선순위입니다. 무효니까 이전에 부기 등기하면은 등기부상의 순위가 그대로 따라가잖아요. 등기부상의 순위 보면은 이거보다 앞서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앞선 등기가 돼버립니다. 이거보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그때는 무효입니다. 다시 합니다. 다시. 자, 채권자 아닌 자가 저당권 설정받으면 무효인데 나중에라도 채권자에게로 저당권 등기를 넘겨주면 유효입니다. 넘겨주기 전에 제3자가 이미 등기상 돌아버리면 넘겨줘도 무효입니다. 그죠? 이거보다 앞선 등기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면은.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죠? 자, 그 얘기가 괄호 1번에 자 보시면 세 번째 줄 끝에 보시면 저당권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의 하나입니다. 채권과 이렇게 담보하는 저당권은 원칙적으로 그 주체를 달리할 수 없습니다. 이해했죠? 그래서 갑이 을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채권을 담보하는 저당권 등기는 병명의로 바쳤다면 이 저당권 등기는 무효입니다. 그런데 바로 밑에 줄 판례 보시면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로 저당권 설정 등기했다 하더라도 그 후 채권자가 부기등기 방법으로 그 저당권을 이전받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그 저당권 등기가 실제 부합하니까 유효입니다. 맞죠? 다만 이미 그 부동산에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상태에서 위, 부기등기가 이루어졌다면, 그러면 실제로는 가등기보다 후순임에도 불구하고 등기부상으로 선순위가 되어버립니다. 그죠? 따라서 이거는 효력 있는 등기다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에 지난번에 기출할 때 요거 나왔었는데 설명하니까 멀뚱멀뚱하게 보시던데,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A라는 사람이 B에게 채권이 있고 이 채권을 담보하는 저당권을 C가 설정받았다면, 이런 저당권, 이거는 원칙적으로 무효라 그랬죠? 원칙으로 무효다 이 말은 예외가 있다는 말이죠. 예외적으로 유효입니다. 자, 그 예외를 설명할게요. 판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로 저당권 설정해도 채권자와 채무자, 제3자 간의 합의가 있었고 이 채권이 실질적으로 볼 때 제3자에게 귀속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 저당권은 효력 인정할 수 있다 그랬고, 또 한 가지는 이 채권자와 이 저당권자가 불가분적 채권자 관계에 있다. 무슨 말인지 좀 이해됩니까? 잘 안되죠? 불가분적 채권자 관계에 있다. 자, 쉽게 말하면 그놈이다. 그래서 채무자 입장에서는 이놈한테 변제하든 이놈한테 변제하든 간에 어떤 놈한테 변제해도 효력 있는 변제를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제3자 명의 저당권도 효력 인정할 수 있다. 이러면서 예로서 A 회사가 B에 대해서 채권이 있는데, 현재 저당권은 말이죠, A 회사 명의로 설정 안 하고 A 회사 대표이사 C 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하면서 이 채권의 행사와 변제 수령의 권한을 이쪽에 다 줬습니다. 그러면 자, B 입장에서는 회사에다 돈 갖다 주든 사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돈 갖다 주든 어느 쪽에 변제든 효력 있는 변제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제3자 명의 저당권 등기도 효력 인정해줄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이놈이나 그놈이지, 맞습니까? 그죠? 불가분적 채권자 관계 있죠? 그죠? 이렇게 채권의 추심 권한을 다 줬대요. 이렇게 다름겠답니다. 그럼 이쪽에 변제도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죠? 이러면 제3자 명의 저당권도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기억 보시면 예외적으로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로 저당권 등기 했다 하더라도, 자, 이에 대해서 채권자와 채무자 그리고 제3자 간의 합의가 있었고, 나아가 그 제3자에게 채권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 라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거나, 또는 채무자가 채권자나 저당권 명의자 중에서 누구에게든 채무를 유효하게 변제할 수 있는 관계, 즉 두 사람이 말이죠, 채권자와 제3자가 불가분적 채권자 관계에 있다라고 볼 수 있다면 제3자 명의의 저당권 등기도 효력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런 지금 방금 읽은 이 판례 말이죠, 똑같은 취지의 판례가 담보 목적의 전세권에도 있고, 전세권에 이게 담보 목적으로 설정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A 소유 부동산입니다. 주택인데 B라는 사람이 임차인이에요. 임차인이면 나중에 기간 끝나면 보증금 돌려받을 거 아닙니까? 이 보증금 요거 돌려받으려고 설정받는 전세권도 있습니다. 이거는 요거 지키려고 설정받는 거죠. 담보 목적이죠, 그죠? 이해하시겠죠? 담보 목적의 전세권 설정할 때, 또는 가등기 담보 설정할 때, 이런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똑같은 법리 3자 합의가 있었고 이 채권이 실질적으로 이 제3자에게 귀속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이 양자가 불가분적 채권자 관계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그놈이어서 어느 쪽에 변제하든 효력 있는 변제를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제3자 명의의 전세권도 가등기 담보권도 효력이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방금 읽었는데 바로 밑에 빈칸에다가 여러 개 쓰세요. 담보 목적의 전세권이나, 자, 담보 목적의 전세권이나 가등기 담보권에 관해서도 같은 법리의 판례가 있다. 담보 목적의 전세권이나 가등기 담보권에 관해서도 같은 법리의 판례가 있다 라고 쓰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훌쩍 넘어갑니다. 407페이지로 가세요. 407페이지. 네? 가등기 담보권에 관해서도 같은 법리,
같은 법리의 판례가 있다. 자, 그 다음에 407페이지.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이거는 시험에 좀 잘 나오는 부분이죠. 360조 조문 보시면 저당권은 원금, 이자, 위약금, 그 다음에 채무 불이행 때문에 저당권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배상 청구권, 그리고 저당권 실행 비용, 이거 담보한대요. 요 얘기는 목적물이 경매되었을 때 저당권자가 우선 면제받는 채권의 범위를 말하죠. 자, 첫째 뭐였죠? 원금, 그 다음에 이자, 위약금,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그 다음에 저당권 실행비용. 저당권 실행비용은 쉽게 말하면 경매비용이죠.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할 때 돈 들어가겠죠, 그죠? 그 비용 말입니다. 그거 우선 면제받아요. 다만 지연배상금, 자, 지연배상금 쉬운 말로 연체이자, 연체이자는 몇 년분만, 1년분만 우선 면제받습니다. 연체이자 1년분만 우선 면제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채무자를 보호하려고 아니면 후순이자를 보호하려고, 후순이자 보호하려고, 후순이자를 보호하려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맨 밑에 조문.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 그리고 종물에 미친답니다. 자, 부합물과 종물에 효력 미친다. 그래서 A 소유 건물입니다. A 소유 건물. B라는 사람이 저당권자인데 저당권 설정되고 난 다음에 A가 이 부분을 증축했습니다. 증축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 없다면 기존 건물에 부합된 거 맞죠? 부합된 거 맞습니다. 그럼 이 저당권은 이 부합물에 효력을 미친다 맞습니까? 따라서 저당권 실행으로 저담자 씨가 이 건물을 낙찰 받으면 낙찰 받은 사람은 저당권 설정되고 난 다음에 증축된 이 부분까지도 이 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맞죠, 그죠? 자, 부합물에 효력이 미치니까 마찬가지로 A 소유 건물에 B은행에서 저당권 설정 받았는데 나중에 A가 이 건물에 필요한 각종 도구를 넣어두는 창고 건물을 옆에 지었습니다. 이 건물은 별도로 지어진 건물이지만 별개의 건물입니다. 그러나 쓰임새는 따로 없습니다. 이 건물에 종속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뭐라 그런다? 종물입니다. 자, 종물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칩니다. 그 얘기는 저당권 실행으로 시기가 경락받으면 이것도 넘어가 버린다, 그죠? 자, 이때 자 보세요. 이 정축된 것이 경매 절차가 진행 중에 자, 경매 들어간 다음에 만약에 정축되었다면 감정평가사하고 집행관은 벌써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그 경매 기록에는 정축 부분이 안 나와요. 안 납니다. 즉 정축 부분이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았습니다. 않았다 하더라도 이게 부합된 거 맞으면 이자가 소유권 취득합니다. 이것도 이 조그마한 창고 건물이 지어진 것이 경매 절차 들어간 후에 진행 중에 지어진 것이라면 경매 기록에 이거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겠죠. 저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도 종물 맞으면 그러면 저당권은 그 효력이 미칩니다. 이게 이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자, 그래서 T페이지 가보시면 제일 위에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에 미친다. 이때 부합 시기는 저당권 설정 그 전, 이건 후건 관계없습니다. 종물도 바로 밑에 줄 저당권 설정 이전부터 종물이었던 그 후에 종물이 되었던 저당권의 효력이 미칩니다. 자, 여기서 밑에 B 보시면 중간에 B의 세 번째 줄 객관적으로 이게 부합물 종물이면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칩니다. 그래서 경락인이 그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해요. 반대로 이게 객관적으로 부합물 종물이 만약에 아니면 말입니다. 설사 이게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었다 하더라도 이 말은 이거 잘못 본 거지, 그죠? 집행관이 감정평가사가 잘못 본 거예요. 이게 객관적으로 경매 목적 부합물 종물 아니면 설사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었다 하더라도 경락인은 그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12번은 자, 판례가 나온 지가 조금 됐는데 이러면 어떨까요? 자, A 회사 건물입니다.
근데 B 회사로부터 임대 받아가지고 이게 장착한 발전 설비가 있습니다. 건물 자체의 발전 설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시은행에서 이 건물에 저당 잡았습니다. 이 저당권의 시은행으로 건물이 경매되었습니다. 경매되고 D가 낙찰을 받았어요. 그러면 당연히 건물은 소유권 취득하는데 B 회사로부터 임대 받아가지고 여기 건물에 장착한 발전 설비를 이 경락인 이자가 소유권 취득할까 못할까? 자, 저 발전 설비에 대해서 자, B가 당연히 소유권을 취득할까? 자, 당연히는 못한다. 판례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 물건이 발전 설비가 이 건물에 붙어 있으면 이 건물의 효용을 높이는 물건은 맞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이 건물 소유자, 이 사람 소유 아닌 제3자 소유라면 이런 것은 종물로 볼 수가 없답니다. 종물로 볼 수 없대요. 다시 이 건물의 효용 가치를 높이는 물건일지라도 이 건물 소유자 아닌 제3자 소유 물건은 종물이 아니래요. 아니기 때문에 저당권의 효력이 여기에 미친다,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치니까 경락에는 이 발전 설비 부분의 소유권을 당연히 취득은 못합니다. 당연히 취득은 못하는데 이거는 현실적으로 취득해요. 사실은 현실적으로 취득합니다. 뭘까요? 이거는 이 사람이 현실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뭘까요? 그 부분은 제가 우리 시험에 출제 잘 안 되어서 건너뛴 부분이 있습니다. 건너뛴 부분. 뭘 우리가 건너뛰었죠? 건너뛰지 않은 걸 잘 모르니까 건너뛴 걸 잘 모르겠지. 너무 무시했나? 자, 보세요. 발전 설비 동산이죠. 동산. 자, 그럼 누가 자, 답해 보세요. 네. 네? 네? 뛰어갈 수 있으니까? 누나, 그 길을 뭐 아는 줄 알고. 자, 이게 동산입니다. 동산인데 이 사람이 소유자죠. 근데 건물에 붙어 있으면 이자가 점유자죠. 근데 붙어 있으니까 사는 사람은 건물 소유자, 이 사람 건줄로 믿겠죠. 동산의 점유자를 소유자를 믿고 사게 되면은 뭐합니까? 선의취득. 선의취득. 자, 판례가 경매를 통한 선의취득을 인정합니다. 우리 뭐 공부 안 했지만 건너뛰었지만. 다시 동산의 점유자인데 소유자인 줄로 믿고 사게 되면은 선의취득으로 소유권 취득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도 이 D가 바로 선의취득을 할 수 있답니다. 선의취득에 따른 소유권 취득은 가능하대요. 다만 저당권에 효력이 미침으로써 이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건 아니에요. 이해됩니까? 다시 한 번 더. 동산의 점유자를 소유자로 믿고 사게 되면 소유권 취득해요. 이게 바로 뭡니까? 선의취득이잖아요. 바로 선의취득으로 소유권 취득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C 보시면 부동산의 상용에 공해진 물건이어도 그 물건이 그 부동산 소유자 아닌 다른 사람 소유라면 이거는 종물로 인정되지 않는데요. 말하자면 건물주 갑이 을 회사로부터 임차해서 건물에 설치한 발전 설비, 서방 설비 이런 것들은 그 건물의 종물이 아니래요. 이러한 설비들은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데요. 따라서 그 건물의 낙찰자가 당연히 그 설비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바로 밑에 빈칸에다가 다만 선의취득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가능하다. 다만 선의취득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가능하다. 자, 이거 다시 한번 판단해 보세요. 이거 지난번에 기출할 때 나왔던 얘기입니다. A가 말이죠. 이 땅에 지상권 설정 받아서
또는 이 땅에 임차권을 임차해가지고 건물을 지었고 이 건물에 B가 저당권 설정받았습니다. 이때 이 저당권에 또는 임차권에 효력 미친다. OX. 그래서 저당권 실형으로 건물이 C한테 넘어가면 이 저당권도 또는 임차권도 따라서 함께 C에게 넘어간다. 맞죠? 그죠? 자, 이 저당권은 이 건물 소유를 위한 거죠. 건물 지으려고 이 땅을 빌린 거 맞잖아요. 따라서 이 권리는 이 권리의 종된 권리입니다. 종된 권리에 이어서 바로 주된 권리에 대한 저당권은 이 종된 권리에 효력 미치는 겁니다. 맞죠? 옆에 페이지 제일 위에 두 개 줄 종된 권리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칩니다. 예컨대 건물에 설정된 이 저당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 이걸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이나 토지 임차권에도 미친다. 자, 그 다음에 밑에 과실은 말이죠. 뒤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제일 위에 두 개 줄만 읽어두세요. 자, 저당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과실에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칩니다. 그러나 저당권 실행 착수 들어가면 즉 압류 들어가면 자, 압류 자, 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바로 경매 시작입니다. 그죠? 그럼 그때부터는 저당권 효력이 과실에 미칩니다. 자, 한 번만 더 만약에 시험에 저당권은 저당 목적물의 과실에 효력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면 뭐 할래요? X 할래요? 원칙은 맞잖아요. 효력은 안 미쳐요. 효력 안 미칩니다. 다만 언제부터 미친다? 압류부터입니다. 압류 후부터. 압류 이 말은 경매 착수 들어갔죠, 그죠? 압류 후부터 미칩니다. 자, 그러면 옆에 페이지 물상 대비입니다. 물상 대비. 자, 물상 대비 뭐 가장 기본적인 모양새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지난달에 했던 예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A 소유 건물입니다. B는 저당권자고 그런데 이 건물이 불탔습니다. 소실되었습니다. 소실되었는데 마침 이 건물은 C 보험사에 화재 보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일단 건물이 불탔으니까 이 저당권은 소멸됩니까? 소멸 안 됩니까? 일단은 소멸되죠, 그죠? 저당권의 목적물이 사라졌으니까. 그런데 이 저당권 설정자는 이 보험사로부터 뭘 받아요? 보험금을 받죠, 그죠? 보험금 청구권이 생겨납니다. 이 보험금 청구권은 저당권자 입장에서는 저당권의 목적물 이거 사라지고 대신에 생겨난 겁니다. 따라서 소멸되는 저당권이 여기 효력 미칩니다. 그래서 저당권자가 이거 압류할 수 있습니다. 이걸 압류함으로써 이자가 받을 보상금을 B가 받을 수 있다, 그죠? 물론 자기 채권 범위 내에서 말입니다. 자, 또는 A 소유 땅입니다. B가 저당권자입니다. 그런데 이 땅이 국가로부터 수용되었습니다. 저게 수용되었다. 수용되면 이 저당권은 존속입니까? 원칙적으로 소멸합니까? 공부하시니까 다시죠. 소멸합니다. 소멸한다. 그런데 A는 국가로부터 뭘 받아요? 수용 보상금을 받죠. 보상금 채권. 이 보상금 채권은 저당권의 목적물 이게 사라지면서 대신에 생겨난 거예요. 따라서 이거 압류를 함으로써 A가 받을 보상금을 B가 받을 수 있다, 그죠? 이게 이제 물상대의죠. 물상대의는 담보 목적물이 물질적으로 또는 법률적으로 사라져버리고 그 대신에 가시적 변형물이 생겨나면 여기에 소멸되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성질, 이걸 물상대위라 그럽니다. 자, 물상대위는 자 보세요. 원래 A 소유 부동산에 B가 저당권자일 때 이자가 돈 못 갚으면 이 사람은 저당권 실행으로 이걸 경매해버리고 그 다음에 C라는 사람이 낙찰을 받으면 이자가 낙찰 대금을 법원에 납부하고 경락 대금을 납부하면 이 경락 대금에서 이 B는 우선 면제를 받습니다. 맞습니까? 다른 일반 채권자보다 먼저, 그죠? 우선 면제 받죠. 그러면 저당권은 목적물 자체로부터는 얻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자가 이걸 사용합니까? 이자가 여기서 과실을 수취합니까? 목적물 자체로부터는 아무것도 얻을 거 없습니다. 바로 그래서 저당권은 목적물 자체 이걸 지배한다기보다는 이걸 지배하는 겁니다. 이걸 경락 대금에 관해서는
다른 일반 채권자보다 B가 우선하죠. 그죠? 이거 지배하는 거예요. 이걸 교환가치라고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교환가치. 이게 이렇게 가치적으로 교환된 거죠. 그죠? 이걸 지배하는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거나 그게 그거죠. 다 목적물이 이렇게 변한 거 아닙니까? 목적물이 이렇게 변한 거죠. 목적물이 이렇게 변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지배할 수 있는가? 있으니까 이것도 지배할 수 있다. 이해됩니까? 맞죠? 자, 이거나 다 목적물이 이렇게 변한 거잖아요. 목적물이 이렇게 변한 거니까. 자, 이거 지배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지배할 수 있다. 그래서 바로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는 거. 여기서 물상 대비성이 나오는 거예요.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는 거. 즉 교환 가치를 지배한다는 속성. 여기서 물상 대비성이 나옵니다. 근데 단물권 중에서 유일하게 이 교환 가치를 지배하지 못하는 물건이 있습니다. 뭡니까? 유치권이잖아요. 그죠? 유치권은 우선 면제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유치권은 목적물 자체를 지배하죠. 목적물 자체를 인도급하잖아요. 교환 가치를 지배하는 게 아니지. 그죠? 그래서 이 담보물권 중에서 그야말로 유일하게 유치권에만 물상대위성이 없습니다. 다른 담보물권 한번 기억해보세요. 다른 담보물권 뭐 저당권은 다 아실 거고. 자, 전세권 이것도 담보물권의 성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경매권 있고 우선 면제권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아직은 공부 안 했지만 가등기 담보권 어떻습니까? 가등기 담보권자도 목적물 경매되면 저당권자와 같은 취급을 받습니다. 우선 면제 받죠. 그죠? 양도 담보권도 이것도 목적물 경매되면 바로 저당권자와 마찬가지로 우선 면제 받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 공부하지 않는 질권 말입니다. 질권자도 목적물 경매되면 우선 면제 받아요. 이렇게 다른 담보물권은 죄다 물상대위성이 있어요. 오로지 뭐에만? 유치권에만 물상대위성이 없습니다. 유치권은 가치권적 성질이 없습니다. 자, 교환가치를 지배 못해요. 그래서 물상대위성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교재 보시면 중간에 니은 보시면 니은의 A 우선 면제적 효력이 있는 담보물권. 그래서 두 번째 줄 끝에 질권, 저당권, 그리고 전세권, 가등기 담보권, 양도 담보권까지 물상대위성 인정됩니다. 그런데 B의 유치권의 경우는 마지막 줄 끝에 물상대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바로 밑에 물상대위권의 행사방법. 물상대위권은 이자가 이 가치적 변형물 보상금 말입니다. 받기 전에 뭘 해버린다? 압류해야 됩니다. 이자가 보상금 받아버리면 이제 안 돼요. 보상금 받아버리면 받은 보상금에다가 압류해서 물상대위권 행사하겠다. 안 됩니다. 받기 전에 뭘 해버린다? 압류해야 됩니다. 받기 전에 압류해야 되는데 그 압류는 반드시 저당권자가 해야 되는가? 저당권자가 아니도 만약에 다른 채권자가 A 이 사람에 대한 다른 채권자가 이걸 압류했다면 일단 압류하면은 이자가 돈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못 받죠? 그러면 이자가 물상대위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했더니 물상대위권 행사하는가? 자기 자신도 이걸 압류해버리든지 또는 이자에게 압류 명령을 내린 그 집행법원에 배당 요구 신청하든지 그렇게 해서 이자보다 우선해서 이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쪽에서 압류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B도 물상대위권 행사로 이걸 압류했습니다. 같은 채권을 두 사람이 압류한 거죠. 그죠? 두 사람이 압류했습니다. 약간 여담인데 같은 채권에 압류가 두 개 들어오면 보통 압류경합이라 그래요. 압류경합. 그래서 이제 자, A가 B에 대해서 채권이 있는데 채권을 C도 압류, D도 압류 들으면 이쪽에서는 C한테 줄 수도 없고 D한테 줄 수도 없으니까 이 채무금을 법원에 공탁합니다. 법원에 공탁하면 공탁받은 법원에서 바로 이걸 배당 절차에 들어갑니다. 배당 절차에 들어가면 그럼 이 사람들이 배당에 참가해서 이 법원에서 채권 비율로 배당받겠지. 그죠? 이해하시겠죠? 그죠? 이래서 압류가 경합되었다 이런 말을 씁니다. 압류가 경합되었다 이런 말을 쓰는데 그런데 이거는 말이죠. 이거는 일반 채권자가 한 압류입니다. 이거는 담보물권자가 한 압류예요.
그러면 당연히 뭐가 우선합니까? 이게 우선합니다. 그죠? 이게 우선, 이건 압류 경합 아니라 그래요. 이자가 먼저 받아요. 배당 절차에서도. 자, 배당 참가했을 때도 누가 먼저 받는다? B가 먼저 받아요. 이건 저당권자니까.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형사 방법 보시면 A에 첫 줄 끝에 저당권 설정자가 채권의 목적물인 금전, 자, 이거는 보상금 같은 거, 그죠? 보상금 또는 보험금, 이거 인도받기 전에 해당 채권을 뭘 해야 된다? 압류해야 된다. 다만 다른 채권자에 의해서 강제 집행이 진행되었을 때, 말하자면 제3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했을 때에도 저당권자 이자도 압류하든지 또는 배당 요구하든지 해서 물상대익 가능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시고 뒷페이지에 리얼 보시면, 자, 리얼. 자, 보세요. 자, 시험에 곧잘 나오는 말인데 지금까지 많이 나왔죠. 우리 지난번에 기출해서 한번 했던 겁니다. B가 이 부동산의 전세권자입니다. 전세권자. 그 다음에 C는 이 전세권 요걸 담보로 잡아서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전세권에 뭐가 설정될 수 있다? 저당권에 설정될 수 있죠. 근데 전세권의 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기간이 만료되면 용익 물권으로서는 끝났죠. 용익 물권은 기간이 만료되면 소멸해버립니다. 근데 이 전세권자가 설정자에 대해서 전세금을 반환받게 되잖아요. 전세금 반환 채권이 이제 청구권이 이제 생겨나죠, 그죠? 처음에는 전세금 반환 채권인데 이제 이행이 돌아서니까 청구권이 생겨나는 거죠, 그죠? 이러면 자, 저당권자의 입장에서는 자기 저당권의 목적물 이게 사라져버리고 그 대신에 생겨난 겁니다. 맞습니까? 이걸 이자가 압류함으로써, 이걸 압류를 함으로써 이자가 받을 전세금을 이자가 받을 수 있다. 여기다 물상대입 맞죠, 그죠? 우선 원래는 이 전세권 저당권자가 자신의 권리 실현시키는 방법은 바로 전세권 이것을 저당권의 실형으로 경매해버립니다. 이거 제3자에게 낙찰받으면 그자가 전세권자가 되고 이자가 경락대금을 법원에 내면 경락대금에서 우선면제 받아요. 그런데 기간 끝나버리면 이제 그게 돼야 안 돼요. 기간 끝나버리면 이건 소멸했으니까 이때는 저당권의 실형으로 이 전세권을 경락했다. 이건 안 됩니다. 안 되고 바로 이걸 압류함으로써 물상대입권 행사하는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리얼의 첫 줄 끝에 전세권의 전속기간이 만료되면 바로 밑에 줄 중간에 전세권 자체에 대해서는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습니다. 대신 저당권자는 전세금 반환 채권 이걸 압류해서, 저는 제3자가 먼저 압류했다면 그게 배당 참가해서 물상대입권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른 채권자도 압류 들어올 수 있죠. 만약에 B에 대한 다른 채권자 D가 이거 압류 들어왔다면 이 압류 명령 내린 법원에 뭐 합니까? 배당 참가하는 거죠. 배당 참가해서 이자가 먼저 배당받을 수 있다, 그죠? 자, 그렇게 함으로써 물상대입권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뭐 얘기가 더 있는데, 다른 시험들에는 보면은 다른 시험들 변리사 시험이나 이쪽 시험에서는 뭐 간평사 시험이나 이쪽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중개사 시험은 그래서 하도 책에 뭐 내용이 많으면은 수험생들이 부담스럽다고 자꾸 책을 줄이라고 자꾸, 그래서 이제 제가 넣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빼버렸는데 하도 줄이라 그래서. 자, 책이 없지만 한번 여담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나 여담으로 들을 일은 아닌데, 여담으로 들을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자, B가 전세권자입니다. 부담 갖지 말고 한번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B는 이 전세권의 저당권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자가 전세 기간이 끝났습니다. 기간이 만료돼 버리면 용익물권으로서는 끝난 거죠.
용익물건으로서는 손을 대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이 저당권의 실형으로 이걸 경매하겠다. 이건 안 돼요. 안 되고. 다만 전세금 반환채권, 전세금 반환채권 이걸 이자가 압류함으로써 이자가 받을 전세금을 이자가 받을 수 있다 그랬죠. 자, 이렇게 압류 들어왔습니다. 물상 대비권을 행사했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만약에 A가 B에게 설정자가 전세권자에게 그 전에 돈을 빌려준 게 있습니다. 대금 채권이 있습니다. 자, 대금 채권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쪽에서 압류 들어왔습니다. 그랬을 때 A가 요구하고 상계치를 하겠다. 이럴 수 있을까? 이럴 수 있을까? 이게 상계치를 하려면 말입니다. 적어도 이거보다 이게 변제기가 빨라야 돼요. 빨라야 됩니다. 여기가 압류 들어왔는데 나중에 상계채권이면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자, 원칙적으로 이게 이거보다 먼저 발생했다. 그죠? 또는 압류 들어오기 전에 여기에 생겨났고 그 다음에 변제기가 이거보다 더 빠르다. 그런 경우라면 상계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계 못해요. 근데 말이죠. 근데 확실하게 상계 처리할 수 있는 거, 자 보세요. 만약에 이 전세권자가 이 목적물을 훼손시켰다. 목적물을 훼손시키면 자, 우리 공부한 거 기억해보세요. 전세권자가 전세 목적 부동산을 훼손시켜버리면 그러면 설정자는 전세금에서 손해배상은 빼버릴 수 있죠. 기억나죠? 전세금에 대해서는 이자한테 우선권이 있는 겁니다. 이자가 목적물을 훼손시키면 말입니다. 자, 이자가 이 목적물을 훼손시켜서 그래서 발생한 손해배상 채권이면 그거는 나중에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상계 처리하면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그죠? 자, 요 말만 좀 기억하실까요, 그럼? 자, 목적물,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훼손시켜서 그래서 발생한 손해채권 이거 가지고는 상계 처리해서 이자에게 대응할 수가 있다. 이거 말고 다른 것은 원칙적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미음을 볼게요. 요거 지난번에 기출문제 할 때 한번 말씀드린 건데 자, 한번 판단해 보세요. 지난번에 기출문제 풀이할 때 보니까 한 반 정도는 막 머리카락을 쥐어뜯고 있던데. 자, A 소유 부동산입니다. B가 저당권자입니다. A가 말이죠. 이 부동산을 C한테 팔았어요. 매각했습니다. 그래서 매매대금 채권이 발생했습니다. 매매대금 채권이 발생했어요. 이때 저당권자가 이 매매대금 채권을 이걸 압류해가지고 이자가 받을 매매대금을 이자가 C로부터 받을 수 있는가? 즉 물상대위 행사할 수 있는가? 이거 지난번에 기출할 때 했습니다. 자, 우리 기출 문제 방에 들으신 분, 자, 네. 한번 답해 보세요. 네. 아, 안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네, 기출 문제 들었어요. 우리 인상 좋으시면 저 큰일 났네. 자, 어떻습니까? 생각나시는 분? 저 기출 문제 들었죠? 들었는데 생각이 안 나요. 한 번에 뭐 7시간, 8시간 때려댔으니 뭐. 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물상대위권 행사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거 행사할 수 없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다. 저 우리 예쁘신 분 오랜만에. 자, 왜 행사할 수 없다? 그런 건데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그럼 네. 뭘 경매해서? 네. 네, 알고는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강사가 아니어서 이제 표현력이 조금 부족할 뿐이지. 뭐 강의할 사람 아니니까 그죠? 괜찮아요. 자, 이전 넘게 넘어가도
등기 넘어가도 이때 저당권 이거 소멸해야 안 해요? 우리 앞에서 본 것들은 목적물이 사라지는 바람에 저당권이 소멸되고 그래서 이거라도 잡아라 이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이건 물상대입니다. 근데 이거는 매매로 소유권 넘어가면은 이거는 소멸 안 해요. 이 사람은 이 사람에게 받든 이 사람에게 받든 간에 받으면 돼요. 못 받으면 그냥 경매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 안 그래요? 경매 들어가면 되잖아요. 근데 이걸 왜 해요? 맞죠? 자, 다시 물상대인은 목적물이 사라져서 이제 저당권 실현 경매는 할 수 없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라도 잡아라 이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이거는 경매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소유자가 바뀌어도. 그러니까 이걸 인정할 필요가 없는 거지. 맞죠? 자, 다시 저당 목적물의 매매대금 채권 또는 임대에 따른 차임 채권 이런 것은 압류해가지고 물상대위권 행사하겠다. 안 돼 이거는. 왜? 여전히 저당권 실현 경매 들어가면 되니까. 맞죠? 그래서 지난번에 나온 문제 자 보세요. 문제. 자, A 소유 땅입니다. 이런 문제 나왔죠. B가 저당권자입니다. 저당권자인데 이 땅이 예컨대 국가로부터 협의 취득되었습니다. 협의 취득되었어요. 그때 받게 되는 그 대금 채권 말입니다. 이게 일종의 보상금이라고 칠까요? 이걸 저당권자가 압류함으로써 물상 대위를 할 수 있는가? 있다 없다? 협의 취득은 이거는 매매잖아요. 그죠? 이 사람과 국가가 협의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는 매매예요. 이거는 매매대금 채권입니다. 그래서 이거 협의 취득으로 소유권 넘어가도 이거 소멸 안 해요. 맞죠? 그래서 이거는 물상대위권 행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문제 나왔잖아요. 그죠? 단순한 수용하고 협의취득하고 다르다는 거 아시죠? 이거는 매매나 진배 없습니다. 그죠? 이제는 매매대금 채권이고 이거 소멸 안 하니까 이거는 물상대위권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다가 자, 그러면 미음의 마지막 두 개 줄 담보물권 설정자가 받을 매매대금 또는 차임에 대해서는 물상대위가 인정 안 됩니다. 안 되니까 바로 옆에 빈칸에다가 이렇게 쓰세요. 저당 목적 토지가 협의 취득되었을 때 그 보상금 채권에 대해서는 물상대위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잠깐 쉬시고요.